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가 94년 처제 살인 사건 때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볼거리와 놀거리로 무장한 지역 축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을 운영하면서 발전 부분에서만 1,000억 원이 넘는 초과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DNA 검출에도 거듭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94년 처제 살인 사건 때도 경찰에선 범행을 자백했지만 정작 재판정에선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이춘재의 19살 처제가 시신으로 발견된 건 1994년 1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형부였던 이춘재가 처음부터 수상했다고 회고합니다. 처제가 죽었으면은 형부가 슬퍼해야 되는데 큰 형부가 눈을 벌떡 못 뜨잖아. 아주 슬픈 표정은 됐지만 아주 내숭을 떠는 거예요. 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처제에게 토스트기를 주겠다고 전화해 집으로 부른 이춘재는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살해해 인근 철물점에 유기했습니다. 밤에 사람 없을 때 그 아들 유모차에다 싣고 걷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제가 그렇게 형부 불쌍하다고 그렇게 와서 청소도 해주고 조카도 봐주고. 체포된 뒤 경찰에서 살인과 성폭행 모두 순순히 인정했던 이춘재는 재판으로 넘어가자 180도 돌변했습니다. 처가와 아주 원만해 처제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경찰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거라며 범행 일체를 적극 부인한 겁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춘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내가 가출하자 극도의 증오감으로 처제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이춘재가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도 아내에게 재떨이를 던지며 무차별 구타하는 등 과도한 폭행을 일삼았고 3살 아들도 방에 가두고 마구 때려 학대했다. 또 이춘재가 내성적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춘재가 결혼한 건 1991년 7월, 화성 연쇄살인 마지막 사건인 91년 4월 10번째 범행으로부터 3개월 뒤였습니다. 처제 살인 때까지 범행을 멈춘 기간 동안 이춘재는 처자식을 때리고 학대하며 살인 충동을 간접 해소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경기와 인천, 휴전선 접경인 철원과 고성 등 강원도 5개 지역에 대한 돼지의 충북도 내 반입 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돼지와 함께 분뇨의 반입 반출도 금지하고 도내 양돈업 종사자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료 운반 전용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였던 농가와 돼지 방목 농가 등 도내 63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진천을 찾아 충북도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진 장관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핀 뒤 소독 조치와 통제 초소 운영 등 지자체에서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진영 장관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손편지를 보낸 진천 상신초 학생들을 만나 답장을 주고 일일 교통 안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충주댐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국내 최대 담수 면적의 다목적 댐입니다. 댐이 들어선 뒤 충주, 제천, 단양에서는 각종 개발 제한에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을 운영하면서 발전 부문에서만 1,000억 원이 넘는 초과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용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85년 준공된 충주댐은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력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연간 41만 킬로와트에 이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충주댐을 운영하면서 용수 판매와 발전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 부문에서 올린 매출 규모만 1조 3천억 원. 수자원공사는 이 기간 동안
7,2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올렸습니다. 최초 투자비와 시설 개보수 등을 모두 합친 비용 6,100억 원을 제외하면 1,100억 원의 초과 이익이 났습니다. 이 초과 수익은 수상공사가 부담한 비용을 전액 환수하고도 크게 남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1985년 준공 때부터 2000년까지 지난 15년간의 매출은 파악이 안 돼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내용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결산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이익을 보는 이수 부문에 건설비 등을 부담한 전국 15개의 다목적댐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 등 6개 댐에서 건설비를 이미 회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한 국회 예산분석관은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 법률에서 어떠한 회수 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초과 수익에 대한 별도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좀 통해서 수자원공사가 지금 취득한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좀 국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에서는 댐 주변 사업 지원비를 포함해 각종 현안을 두고 수자원공사와의 갈등과 마찰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에서 용수 사업을 제외한 수력 발전 사업에서만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올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주 중원산단의 화학공장 화재 실종자가 인정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충주시는 지난달 30일 중원산단 화학공장의 폭발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51살 A씨에 대한 수색을 20일 넘도록 진행해왔지만 A씨를 찾는 데 실패했다며 어제 A씨를 인정 사망자로 처리해 오늘 충주의료원에서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정 사망은 수재나 화재 등의 사변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 그 조서를 집행한 관공서가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충주시는 중원산단 사고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 지원과 피해 접수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음성의 주식회사 익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본사와 회장, 부사장 등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익성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에 1호 투자를 받은 것에 주목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 체감하실 텐데요. 충북 도내에서도 가을 축제와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볼 곳도 많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모양새까지 맛깔스러워 보이는 탕요리에 갖은 반찬들까지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충북 각 시군을 대표해 참가한 40개 팀 요리사들은 각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비법을 담아 색다른 음식을 자신 있게 내놓았습니다. 충북은 아직은 물이 맑아서 이 모래무지가 서식을 해요. 그래서 드시면 맛있고 고기가 고소해요. 알록달록 화려한 한복들을 구경하고 또 직접 입어보느라 분주한 중국 유학생들. 색다른 경험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서로 직접 체험해보면서 막연했던 거리감도 좁혀집니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 그 모동 파종점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양국 간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돈독하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국 음식도 먹고 저기도 중국 음식도 먹고 다양한 문화거리도 즐겨서. 사흘간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전국의 중국 유학생들을 포함해 3만 7천여 명이 참여하고 내일은 한중 대학생 가요제, 대학별 미니올림픽, EDM 치맥 페스티벌 등이 진행돼 한껏 축제 분위기를 낼 예정입니다. 한국이랑 중국 문화 차이 있는데 서로 양해하면 좋겠어요. 앙증맞은 고사리 손으로 야무진 젓가락질을 선보입니다.
7살 나이에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 긴장감마저 돕니다. 긴장도 됐는데 그래도 좀 재밌었어요. 괴산에서도 내일까지 유기농을 주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유기농 페스티벌이 열리며 다음 달까지 도내 곳곳에서 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와 가요제들이 속속 열립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9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과 연계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청주대학교에 중국 도서 15,000권을 기증했습니다. 오늘 청주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과 중국의 화합을 기원하며 도서를 전달했습니다. 차천수 청주대 총장, 이치종 충북도지사, 청주대 중국어과 학생들도 참여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대 철생산 기술과 관련된 학술대회와 보건실험 등이 오늘 내일 이틀 일정으로 충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립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 한국철문화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늘은 동북아시아 전통 주조 기술을 주제로 동북아시아 고대, 중세 제철 문화 중 주조 전통의 특징을 밝히는 국제 학술 세미나가 한중일 제철 고고학 전문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내일은 제철 실험장에서 고대 방식으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는 재련 실험과 주조 실험을 국내 처음으로 공개하는 보건 실험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